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속 167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음속보다 빠릅니다. 전투기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요? 커피 한 잔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속임수입니다. 2018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이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초정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지구의 자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적도에서 지구 표면은 정확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 당신이 서 있는 그 바닥도 모든 것이 이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정확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공기도, 건물도, 구름도, 새들도 모두 함께 회전합니다.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400년 전에 발견한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공전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면서 동시에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시속 80만 킬로미터로 공전합니다. 은하 자체도 시속 200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든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공전하고, 은하와 함께 날아가고 우주 공간을 질주합니다. 그런데도 커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회전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요. 당신 몸속의 전자들도 원자핵 주위를 회전합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태양은 은하 중심 주위를 회전합니다. 은하들도 서로 주위를 돕니다. 우주에는 정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이 회전할까요? 답은 13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의 순간으로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불규칙성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의 미세한 차이들이요. 이 작은 차이들이 물질이 응축되기 시작하면서 가군동량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신성한 법칙 중 하나가 작동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2019년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우주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도에서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 차이들,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차이들이 특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패턴들이 바로 회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주 공간에 가스 구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형이 아닙니다. 한쪽이 조금 더 밀도가 높습니다. 중력이 이 구름을 수축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름의 다른 부분들은 약간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회전을 만듭니다. 구름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면서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가군동량 보존입니다. 회전하는 물체가 작아지면 더 빠르게 회전해야 합니다. 이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언제나 작동합니다. 이 법칙 때문에 태양계가 평평한 원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은하들이 나선 구조를 가집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의 회전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매 세기마다 하루의 길이가 약 1700 마이크로초씩 길어집니다. 100만 분의 1700초입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변화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느려질까요? 달 때문입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바다를 끌어당겨 조수를 만듭니다. 이 조수가 지구의 자전에 마찰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열로 변환됩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지구가 잃은 가군동량은 어딘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달로 갑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매년 약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경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합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레이저 빔을 쏘고 달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정밀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40억 년 전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겨우 6시간이었습니다. 지구는 지금보다 4배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더 올라가 봅시다. 45억 년 전, 지구가 막 형성되었을 때로요. 젊은 지구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를 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이 충돌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테이아의 일부와 지구의 일부가 우주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파편들이 모여 달이 되었습니다. 이 충돌이 지구의 회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이아가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했기 때문에 지구에 회전 운동을 전달했습니다. 충돌 직후 지구는 약 5시간마다 한 바퀴 회전했습니다. 미친 듯한 속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45억 년 동안 달의 조성 마찰이 지구를 천천히 늦춰왔습니다. 하지만 지구만 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회전합니다. 수성은 58일에 한 바퀴, 금성은 243일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흥미롭게도 금성은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대부분의 행성들과 반대 방향이죠. 과학자들은 금성도 과거에 거대한 충돌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입니다. 단 10시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318배 무겁지만 10시간마다 회전합니다. 이 엄청난 회전 속도 때문에 목성은 적도 부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극에서 극까지의 거리보다 적도 지름이 약 9% 더 깁니다. 토성도 비슷합니다. 10시간 33분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토성의 유명한 고리들도 회전합니다. 하지만 고리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안쪽 고리는 더 빠르고 바깥쪽 고리는 더 느립니다. 이것은 케플러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릅니다. 천왕성은 또 다른 이상한 경우입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누워서 회전합니다.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거의 평행합니다. 과학자들은 천왕성도 과거에 지구 크기의 천체와 충돌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충돌이 천왕성을 옆으로 넘어뜨렸습니다. 해왕성은 16시간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명왕성은 6일 9시간에 한 바퀴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천체가 회전합니다. 소행성들도 해성들도 심지어 먼지 입자들도 회전합니다. 회전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주의 모든 것이 회전할까요? 답은 확률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물체가 완벽하게 정지 상태로 형성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항상 어떤 불균형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비대칭이 회전을 만듭니다. 일단 회전이 시작되면 가군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더 큰 규모로 나가봅시다. 태양도 회전합니다. 적도에서 약 25일에 한 바퀴, 극지방에서는 약 35일에 한 바퀴 회전합니다. 태양은 고체가 아니라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다른 위도에서 다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등 회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회전은 태양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회전하는 플라즈마가 전류를 생성하고 전류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이 태양 흑점을 만들고 태양 플레어를 일으키고 태양풍을 방출합니다. 태양의 회전이 없다면 태양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태양계 전체도 회전합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 주위를 시속 80만 킬로미터로 공전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는 탄생 이후 약 20번 은하를 돌았습니다. 우리 은하 자체도 회전합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보다 400만 배 무거운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공수자리 A스타라고 부릅니다. 은하의 모든 별들이 이 블랙홀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은하의 다른 부분들은 다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프로젝트가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메시의 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이미지는 놀라웠습니다. 밝은 고리가 어두운 중심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고리는 블랙홀 주위를 거의 광속으로 회전하는 뜨거운 가스였습니다. 블랙홀 자체도 회전합니다. 사실 우주의 거의 모든 블랙홀이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회전하지 않는 블랙홀을 슈바르츠실트 블랙홀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블랙홀이 형성되려면 별이 붕괴해야 합니다. 별은 회전합니다. 별이 붕괴하면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은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은 주변 시공간을 끌고 갑니다. 이것을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합니다. 당신이 블랙홀 근처에 있다면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011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래비티 프로브 B 위성이 지구 주변의 프레임 드래깅을 측정했습니다. 지구도 회전하면서 주변 시공간을 아주 조금 끌고 갑니다. 측정값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하들도 서로 주위를 돕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를 향해 시속 40만 킬로미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합니다. 약 45억 년 후 두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가 될 것입니다. 은하단도 회전합니다. 은하 초단도 회전합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 전체가 회전합니다. 회전은 우주의 모든 규모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봅시다. 아주 작은 규모로요. 원자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돕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전자는 확률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가군 동량을 가집니다. 전자는 스핀이라는 고유한 가군 동량을 가집니다. 스핀은 이상한 개념입니다. 전자가 실제로 회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는 점입자입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자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회전하는 전하가 만드는 것과 똑같은 자기장을요. 모든 기본 입자가 스핀을 가집니다. 쿼크도, 뉴트리노도, 광자도 스핀을 가집니다. 스핀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스핀이 없다면 물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자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화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원자 핵도 스핀을 가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스핀이 합쳐져서 핵스핀을 만듭니다. 이 핵스핀이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기초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스캐너는 수소 원자 핵의 스핀을 측정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고 물 분자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MRI는 이 수소 원자 핵들의 스핀을 조작하여 인체 내부에 이미지를 만듭니다. 회전은 정보를 저장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자기 도메인의 스핀 방향으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스핀이 위를 향하면 1, 아래를 향하면 0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는 궁극적으로 전자의 스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스핀을 더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양자 비트는 동시에 위와 아래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 중첩 상태가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계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회전은 우주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당신 몸속의 전자 스핀부터 은하 초단의 회전까지 모든 것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전체는 회전할까요? 이것은 놀라운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까요?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연구합니다. 만약 우주가 회전한다면 배경 복사의 특정한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측정 결과 우주 전체의 회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회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밀도 내에서는요.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회전하는데 우주 전체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주의 총 가군동량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것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우주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깊은 대칭성을 반영합니다. 가군동량 보존은 공간의 회전 대칭성에서 나옵니다. 물리 법칙은 어느 방향을 향하든 똑같습니다. 이 대칭성이 가군동량 보존을 보장합니다. 독일의 수학자 에미 네터가 1918년에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네터의 정리는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대칭성은 보존 법칙에 대응합니다. 시간의 대칭성은 에너지 보존을, 공간의 대칭성은 운동량 보존을, 회전의 대칭성은 가군동량 보존을 의미합니다. 이 보존 법칙들이 우주를 지배합니다. 이 법칙들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일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무질서하고 생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 덕분에 우주는 질서를 가집니다. 패턴을 가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 전 빅뱅에서 시작된 거대한 우주적 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회전하지만 회전 그 자체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회전을 측정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이 우주에 홀로 있다면 당신이 회전하는지 우주가 회전하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핵심 문제입니다. 1638년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만약 우주에 단 하나의 물체만 있다면 그 물체가 회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회전은 다른 무언가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주에 다른 것이 없다면 무엇에 대해 회전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3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물통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물이 담긴 통을 줄에 매달아 회전시킵니다. 처음에는 통만 회전하고 물은 정지해 있습니다. 물의 표면은 평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도 통과 함께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의 표면이 오목해집니다. 가장자리가 중앙보다 높아집니다. 뉴턴은 물었습니다. 왜 물의 표면이 오목해질까요? 물은 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습니다. 둘 다 함께 회전하니까요. 그런데도 물의 표면은 오목합니다. 이것은 회전이 절대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회전은 다른 물체에 대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뉴턴은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틀이 있습니다. 모든 회전은 이 절대 공간에 대해 측정됩니다. 물통이 절대 공간에 대해 회전하기 때문에 물의 표면이 오목해집니다. 이 설명은 200년 동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공간은 관측할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적 구성물일 뿐입니다. 1873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가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마흐는 말했습니다. 절대 공간은 필요 없습니다. 회전은 우주의 모든 다른 물질에 대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물통에 물이 오목해지는 이유는 물이 우주의 모든 별들에 대해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먼 은하들의 중력이 회전하는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마흐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관성은 우주의 모든 물질의 분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원리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191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는 마흐의 원리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이 시공간의 기하학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마흐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회전은 특별합니다. 회전하는 기준틀과 회전하지 않는 기준틀은 구별됩니다. 1918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요제프 렌제와 한스 티링이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거대한 질량체가 회전하면 그 주변의 시공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프레임 드래깅입니다. 회전하는 물체 근처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회전합니다. 이것은 마흐의 원리의 부분적인 실현입니다. 물질이 실제로 주변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4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그래비티 프로브 B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의 임무는 지구의 프레임 드래깅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에는 4개의 완벽한 구형 자이로스코프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들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구체였습니다. 표면의 불규칙성이 원자 40개 높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지구를 이 정도로 매끄럽게 만든다면 가장 높은 산도 2m 높이밖에 안 될 것입니다. 위성은 7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축이 예측된 대로 정확히 기울어졌습니다. 지구의 회전이 주변 시공간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드래깅은 실제했습니다. 측정값은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99%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정밀한 검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흐의 원리를 완전히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임 드래깅은 국소적인 효과입니다. 지구의 회전이 근처 시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먼 은하들이 지구의 관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마흐의 원리가 옳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회전이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논쟁은 계속됩니다. 이제 더 이상한 질문을 해봅시다. 회전이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예입니다. 회전은 시간을 늦춥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전하는 물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구의 적도에 있는 시계와 북극에 있는 시계를 비교해 봅시다. 적도의 시계는 시속 1670km로 움직입니다. 북극의 시계는 거의 정지해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적도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가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극히 작습니다. 하루에 약 100 나노초입니다. 10억 분의 100초입니다. 감지하기 어렵지만 실제합니다. 1971년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레와 리처드 키팅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원자 시계를 상업용 항공기에 태워 3개 일주를 시켰습니다. 한 시계는 동쪽으로, 다른 시계는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날아간 시계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에 비행기의 속도가 더해졌으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 시계는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에서 비행기의 속도가 빼졌으니까요. 실험 후 시계들을 비교했습니다. 동쪽으로 날아간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59 나노초 느렸습니다. 서쪽으로 날아간 시계는 273 나노초 빨랐습니다. 이 값들은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회전이 실제로 시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측정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중성자별을 생각해 봅시다. 중성자별은 죽은 별의 핵입니다.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 핵이 붕괴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가 됩니다. 결과는 순수한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입니다. 중성자별의 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각설탕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은 10억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중성자별은 미친 듯이 빠르게 회전합니다. 가장 빠른 중성자별은 초당 716번 회전합니다. 1초에 716바퀴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중성자별의 표면은 광속의 약 40%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에서 상대론적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성자별 표면의 시간은 멀리 떨어진 관측자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1967년 영국의 천문학자 조슬린 벨 버넬이 이상한 전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신호는 정확히 1.337초마다 한 번씩 펄스를 보냈습니다. 규칙성이 너무 완벽해서 처음에는 외계 문명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호를 리틀 그린맨, 작은 녹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었습니다. 펄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펄서는 우주의 등대입니다. 중성자별이 회전하면서 강력한 전파 빔을 방출합니다. 빔이 지구를 향할 때마다 우리는 펄스를 감지합니다. 마치 등대의 빛이 회전하면서 깜빡이는 것처럼요. 펄서의 주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펄서는 원자시계보다 정확합니다. 100만 년에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확성은 중성자별의 엄청난 관성 때문입니다. 중성자별은 너무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회전 속도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펄서도 천천히 느려집니다. 회전 에너지가 전자기 복사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감속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가장 빠른 펄서는 밀리초 펄서라고 불립니다. 초당 수백 번 회전합니다. 이 펄서들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쌍성계에 있었습니다. 동반성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다시 가속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물질이 가군 동량을 전달했습니다. 중성자별이 다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재활성화라고 부릅니다. 2012년 천문학자들이 가장 빠른 펄서를 발견했습니다. PSR-J 1748-2044A입니다. 이 펄서는 초당 716번 회전합니다. 표면 속도는 광속의 44%입니다. 이것은 중성자 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회전 속도에 가깝습니다. 더 빠르게 회전하면 원심력이 중력을 이기고 별이 찢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중성자 별의 회전 한계입니다. 중성자 별보다 더 극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회전의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을 커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1963년에 회전하는 블랙홀의 해를 찾았습니다. 커 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해 중 하나입니다. 커 블랙홀은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두 개입니다. 외부 지평선과 내부 지평선입니다. 두 지평선 사이의 영역을 에르고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에르고스피어 안에서는 정지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당신이 에르고 스피어에 들어가면 아무리 강력한 로켓을 사용해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당신은 블랙홀 주위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르고스피어에서는 여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평선을 넘지 않았다면요. 내부 지평선을 넘으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경로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1971년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에르고스피어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펜로즈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물체를 에르고스피어에 떨어뜨립니다. 에르고스피어 안에서 물체를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한 조각은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조각은 밖으로 튕겨 나옵니다. 적절하게 조작하면 튕겨나온 조각이 원래 물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에너지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블랙홀이 조금 느려지고 당신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블랙홀 근처의 조성력이 모든 것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의 제트를 관측합니다.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이 강착 원반을 형성합니다. 원반의 일부가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분출됩니다. 이것이 제트입니다. 제트는 수천 광년까지 뻗어나갑니다. 제트의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아마도 블랙홀의 회전에서 올 것입니다. 2019년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이 메시의 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밝은 고리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밝았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회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질이 더 밝게 보입니다. 상대론적 빔 효과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비대칭성을 분석하여 블랙홀의 회전 속도를 추정했습니다. 블랙홀은 최대 회전 속도의 약 90%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최대 회전 속도는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 블랙홀은 가군 동량이 질량 제곱에 비례하는 한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한 커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커 블랙홀에서는 내부 지평선과 외부 지평선이 합쳐집니다. 사건의 지평선이 하나만 남습니다. 이론적으로 극한 커 블랙홀은 특이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주 검열 가설에 따르면 자연은 벌거벗은 특이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특이점은 사건의 지평선 뒤에 숨겨져야 합니다. 실제로 극한 커 블랙홀이 존재할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블랙홀이 극한 회전에 가까워지면 추가 가군 동량을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떨어지는 물질이 블랙홀의 회전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은 블랙홀을 극한 상태에서 멀리 유지합니다. 하지만 일부 블랙홀은 극한에 매우 가깝습니다. 관측된 가장 빠른 블랙홀은 최대 속도의 98%로 회전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은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까요? 놀랍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커 블랙홀의 내부 구조는 복잡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내부 지평선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특이점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우주로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는 닫힌 시간 곡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이론입니다. 실제로는 양자 효과가 이런 이상한 구조를 파괴할 것입니다. 내부 지평선은 불안정합니다. 작은 섭동도 무한대로 증폭됩니다. 실제 블랙홀의 내부는 이론적 모델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시속 27,500km로 돕니다. 이 속도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보다 약간 느리게 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정거장은 지구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중력이 약합니다. 약한 중력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두 효과가 경쟁합니다. 속도는 시간을 늦추고 약한 중력은 시간을 빠르게 합니다. 계산해보면 중력 효과가 더 큽니다.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지구보다 약간 빠르게 늙습니다. 하루에 약 10마이크로초 더 빠릅니다. 100만 분의 10초입니다. 1년 동안 우주정거장에 머물면 약 4밀리초 더 늙습니다. 1000분의 4초입니다. 감지하기 어렵지만 실제합니다. 원자시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들도 이 효과를 경험합니다. GPS 위성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GPS는 정확한 시간 측정에 의존합니다. 위성들은 지상보다 약 2만 킬로미터 높이에서 궤도를 돕니다. 그곳에서 중력이 약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동시에 위성들은 시속 약 14,000km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느려집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GPS 위성의 시계는 지상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만약 이 효과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GPS는 빠르게 부정확해질 것입니다.
하루에 약 10km의 오차가 생깁니다. 일주일이면 70km 이상 틀릴 것입니다. GPS는 쓸모없게 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GPS 위성의 시계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설정됩니다. 발사 전에 시계의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궤도에 오르면 상대론적 효과가 시계를 정확한 속도로 만듭니다.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마다 당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전과 중력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오늘날 일상 기술에 필수적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없다면 현대 내비게이션은 불가능합니다. 회전이 시간을 바꾼다는 사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하고 보정 가능하고 실용적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도의 당신은 극지방의 사람보다 아주 조금 느리게 늙습니다. 차이는 극히 작지만 실제합니다. 우주는 이런 미세한 차이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회전이 만드는 가장 이상한 현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양자 세계로요. 원자 속에서 전자는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적어도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전자는 확률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가군 동량을 가집니다. 스핀이라는 고유한 가군 동량을요. 1922년 독일의 물리학자 오토 슈테른과 발터 게를라우가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은 원자 빔을 불균일한 자기장에 통과시켰습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빔은 연속적으로 퍼져야 했습니다. 원자들의 자기 모멘트가 무작위 방향을 가리키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빔이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위와 아래 두 방향뿐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가군 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전자의 스핀은 2분의 1입니다.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의 절반입니다. 전자는 위 스핀이거나 아래 스핀입니다.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시 세계에서 회전은 연속적입니다. 팽이를 어떤 속도로든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가군 동량이 불연속적입니다. 특정한 값들만 허용됩니다. 이것이 양자 도약입니다. 1925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사무엘 하우트 스미트와 조지 울렌베크가 전자스핀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회전한다면 표면 속도가 광속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곧 명확해졌습니다. 전자는 실제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스핀은 내재적 속성입니다. 마치 질량이나 전하처럼요.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스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에서 스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스핀은 가군 동량처럼 행동합니다. 자기장을 만들고 보존되고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회전이 아닙니다. 양자역학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이 상대론적 양자역학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기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정식에서 스핀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디렉은 스핀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핀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학이 자연을 예측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또 다른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반물질의 존재입니다. 방정식은 음의 에너지, 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렉은 이것이 양전자, 전자의 반입자를 의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32년 미국의 물리학자 칼 앤더슨이 우주선에서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디렉의 예측이 확인되었습니다. 수학이 다시 한번 자연을 앞질렀습니다. 스핀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스핀이 물질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스핀 때문에 작동합니다. 두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핀이 반대라면
같은 궤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전자껍질 구조를 만듭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두 전자만 들어갑니다. 위 스핀 하나, 아래 스핀 하나.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각 궤도의 스핀 방향이 반대인 두 전자씩입니다. 스핀이 없다면 모든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것입니다. 원자는 붕괴할 것입니다. 화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스핀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모든 기본 입자가 스핀을 가집니다. 쿼크는 2분의 1 스핀을 가집니다. 광자는 1 스핀을 가집니다. 중력자는 2 스핀을 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입자의 스핀은 그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정합니다. 2분의 1 스핀 입자들은 페르미온입니다. 그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릅니다. 정수 스핀 입자들은 보손입니다. 그들은 같은 상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페르미온이 물질을 만듭니다. 보손이 힘을 전달합니다. 전자기력은 광자로, 양력은 W와 Z 보손으로, 강력은 글루온으로 전달됩니다.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 피터 힉스와 다른 과학자들이 힉스 메커니즘을 제안했습니다. 힉스 보손이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준다는 이론이었습니다. 힉스 보손은 0 스핀을 가집니다. 2012년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힉스 보손을 발견했습니다. 48년 만에 예측 확인이었습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으로 표준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핀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입자들이 특정한 스핀 값을 가질까요? 왜 2분의 1, 2분의 3일까요? 왜 다른 값은 안 될까요? 답은 시공간의 대칭성에 있습니다. 시공간을 360도 회전시키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분의 1 스핀 입자는 360도 회전 후 부호가 바뀝니다. 720도를 회전해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360도 회전이 항상 원래 상태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27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가 스핀 통계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2분의 1 스핀 입자는 페르미온이어야 하고 정수 스핀 입자는 보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스핀은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을 만듭니다. 얽힘입니다. 두 전자가 반대 스핀을 가진 상태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위 스핀이면 다른 하나는 아래 스핀입니다. 이것은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측정 전까지 전자의 스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두 전자는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동시에 위와 아래입니다. 하나의 전자를 측정하는 순간 그것의 스핀이 결정됩니다. 동시에 다른 전자의 스핀도 즉시 결정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193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선 로젠이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얽힌 입자들 사이의 즉각적인 상관관계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보가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숨겨진 변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입자들의 행동을 미리 결정한다고요. 1964년 북아일랜드의 물리학자 존 벨이 획기적인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벨의 부등식은 숨겨진 변수 이론과 양자역학을 구별할 수 있는 실험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98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가 결정적인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얽힌 광자쌍을 만들어 14m 떨어진 곳에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벨의 부등식이 위반되었습니다. 양자역학이 옳았습니다. 숨겨진 변수는 없었습니다. 얽힘은 실제합니다.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광속 제한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즉각적입니다. 2017년 중국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묵자를 사용하여
1200km 떨어진 지상기지 사이에서 얽힌 광자를 전송했습니다. 얽힘은 우주 공간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자 통신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얽힘과 중첩을 사용합니다. 고전 컴퓨터의 비트는 0이거나 1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동시에 0과 1입니다. n개의 큐비트는 2의 n제곱개의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19년 구글의 연구팀이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가 고전 슈퍼컴퓨터로는 만년 걸릴 계산을 200초 만에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 신약 개발, 재료 과학, 인공지능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큐비트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얽힘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결 어긋남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오류 수정 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물리적 큐비트를 사용하여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듭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감지하고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오버헤드를 요구합니다.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아직 수십 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스핀은 또 다른 놀라운 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핀트로닉스입니다. 전통적인 전자공학은 전자의 전하를 사용합니다. 스핀트로닉스는 전자의 스핀을 사용합니다. 198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베르 페루와 독일의 물리학자 페터 그륜베르크가 독립적으로 거대 자기저항 후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석 물질의 얇은 층들을 쌓으면 전기 저항이 자기장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이 발견은 하드디스크 기술을 혁명화했습니다. 읽기 헤드의 감도가 1000배 증가했습니다. 저장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페루와 그륜베르크는 200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핀트로닉스는 더 나아갑니다. 스핀 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스핀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아래 스핀 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순 전하 흐름은 0이지만 순 스핀 흐름은 0이 아닙니다. 스핀 전류는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전하 전류는 저항 때문에 열을 발생시킵니다. 스핀 전류는 이론적으로 무손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저전력 전자기기의 가능성을 엽니다. 1996년 미국의 물리학자 스튜어트 파킨이 경주로 메모리를 제안했습니다. 자기 도메인 벽을 나노와이어를 따라 이동시켜 정보를 저장하고 읽습니다. 이것은 기계적 움직임 없이 작동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경주로 메모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래시 메모리보다 빠르고 내구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스핀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합니다. 광합성은 스핀에 의존합니다.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면 전자가 들뜬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 전자는 특정한 스핀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스핀 상태는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새들의 자기 감각도 스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여 방향을 찾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눈의 크립토크롬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라디칼상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크립토크롬을 때리면 전자쌍이 생성됩니다. 이 전자들은 얽혀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스핀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화학 반응 속도를 바꿉니다. 새의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하여 방향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아직 가설입니다. 하지만 실험적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2004년 독일의 과학자들이 유럽 을새의 자기 감각이 약한 전파에 의해 방해받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효과와 일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새들은 양자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양자역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양자 생물학은 새로운 분야입니다. 과학자들은 효소 반응, 후각, 심지어 의식에서도 양자 효과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추측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흥미롭습니다. 스핀은 우주론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뜨거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였습니다. 쿼크들은 자유롭게 떠다녔습니다. 우주가 냉각되면서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쿼크 둘과 아래 쿼크 하나입니다. 각 쿼크는 2분의 1 스핀을 가집니다.
세 쿼크의 스핀이 합쳐져 양성자의 2분의 1 스핀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양성자의 스핀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쿼크들의 스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쿼크들은 양성자 스핀의 약 30%만 기여합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올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양성자 스핀 위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1987년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의 실험이 이 문제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현재 이해는 이렇습니다. 양성자 스핀은 여러 기여의 합입니다. 쿼크 스핀, 글루온 스핀, 쿼크의 궤도 가군 동량, 글루온의 궤도 가군 동량 모두 합쳐져 양성자의 총 스핀을 만듭니다. 이것은 복잡합니다. 양성자 내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쿼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쿼크, 반쿼크 쌍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글루온들이 쿼크들을 묶습니다. 양성자는 끓어오르는 양자 거품입니다. 양성자의 질량도 미스터리입니다. 양성자는 위 쿼크 둘과 아래 쿼크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쿼크의 질량은 약 2.3 메가전자볼트입니다. 아래 쿼크의 질량은 약 4.8 메가전자볼트입니다. 합치면 약 9.4 메가전자볼트입니다. 하지만 양성자의 질량은 938 메가전자볼트입니다. 쿼크 질량의 100배입니다. 나머지 질량은 어디서 올까요? 답은 에너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는 mc 제곱에 따르면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것입니다. 양성자 내부의 쿼크와 글루온들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납니다. 양성자 질량의 99%는 쿼크와 글루온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단 1%만 쿼크의 고유 질량입니다. 당신의 몸 질량의 99%는 에너지입니다. 순수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신은 대부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회전하고 진동하고 끓어오르는 양자장입니다. 양자 세격학은 강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이론입니다. 쿼크와 글루온 사이의 힘을요. 이 이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방정식을 정확히 풀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근사해를 계산합니다. 격자 양자 세격학은 시공간을 격자로 나눕니다. 각 격자점에서 쿼크와 글루온장을 계산합니다. 컴퓨터가 수백만 번의 반복 계산을 수행합니다. 결과는 실험과 놀랍도록 잘 일치합니다. 2018년 독일의 과학자들이 양성자 스핀의 기여를 가장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쿼크 스핀이 약 30%, 글루온 스핀이 약 40%, 궤도 가군 동량이 약 30%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스터리가 천천히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쿼크는 2분의 1 스핀을 가질까요? 왜 글루온은 1 스핀을 가질까요? 왜 다른 값은 안 들까요? 답은 게이지 대칭성에 있습니다. 양자 세격학은 SU3 게이지 대칭성을 가집니다. 이 대칭성이 글루온의 스핀을 1로 결정합니다. 쿼크의 2분의 1 스핀은 페르미온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게이지 대칭성은 자연의 가장 깊은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전자기력, 양력, 강력 모두 게이지 대칭성에서 나옵니다. 대칭성이 힘을 만듭니다. 대칭성이 입자를 결정합니다. 대칭성이 우주를 지배합니다. 1973년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그로스, 프랭크 윌책, 데이비드 폴리처가 점근적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쿼크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거의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멀어지려고 하면 강한 힘이 그들을 묶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대부분의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집니다. 중력도, 전자기력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강한 상호작용은 반대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강해집니다. 이것이 쿼크 가둠입니다. 쿼크를 양성자에서 떼어내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새로운 쿼크 반쿼크 쌍이 생성됩니다. 자유로운 쿼크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쿼크는 항상 묶여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힉스 보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표준 모형의 모든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은 물질과 힘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하지만 표준 모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암흑 물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은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찾고 있습니다. 초대칭, 여분 차원, 끈 이론 등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표준 모형을 벗어나는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자, 새로운 힘, 새로운 대칭성을요. 지금까지는 표준 모형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표준 모형은 최종 이론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요. 양자중력은 물리학의 성배입니다. 100년 동안 과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근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은 불확정성을 말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결정론을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이산적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연속적입니다. 양자역학은 평평한 시공간을 가정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휘어진 시공간을 기술합니다. 두 이론을 단순히 합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수학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끈 이론은 가장 유명한 양자중력 후보입니다. 끈 이론에서 기본 입자는 점이 아니라 작은 끈입니다. 끈의 진동 모드가 다른 입자들을 만듭니다. 끈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수학적으로 일반성이 있습니다. 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끈 이론은 10차원 또는 11차원을 요구합니다. 여분의 차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분 차원이 말려 있다고 제안합니다. 너무 작아서 관측할 수 없다고요. 플랑크 길이 정도로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5 제곱미터입니다. 이 스케일에서 시공간 자체가 양자거품이 됩니다. 가상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시공간이 끓어오릅니다. 우리의 매끄러운 시공간은 거시적 근사일 뿐입니다. 끈 이론은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예측을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끈 이론이 과학이 아니라 수학이라고 비판합니다. 루프 양자중력은 다른 접근입니다.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합니다.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시공간이 작은 루프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루프 양자중력은 여분 차원을요, 구하지 않습니다. 4차원 시공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자중력의 효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중요합니다. 블랙홀의 중심, 빅뱅의 순간, 플랑크 스케일의 현상들, 이런 상황에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모두 중요합니다. 블랙홀은 양자중력의 실험실입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밀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시공간 공률이 무한대가 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붕괴합니다. 양자중력은 특이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부 이론은 그렇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효과가 붕괴를 멈출 수 있습니다. 특이점 대신 매우 작고 밀도 높은 영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1974년 스티븐 호킹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호킹 복사라고 불립니다.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습니다. 천천히 증발합니다. 호킹 복사는 양자 효과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가상 입자쌍이 생성됩니다. 한 입자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입자는 탈출합니다. 탈출한 입자가 호킹 복사입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질량이 감소합니다. 작은 블랙홀일수록 빠르게 증발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10의 67 제곱년 후에 증발합니다. 우주 나이보다 훨씬 깁니다. 하지만 작은 블랙홀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10의 12 제곱킬로그램 블랙홀은 13억 7천만 년 만에 증발합니다. 우주 나이와 비슷합니다.
만약 빅뱅 때 작은 블랙홀들이 형성되었다면 지금쯤 증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의 증발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호킹 복사는 정보 역설을 만듭니다. 블랙홀로 떨어진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증발하면 정보가 사라질까요? 양자역학은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는 열복사입니다.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많은 해결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가 호킹 복사에 미묘하게 인코딩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지 않고 작은 잔여물을 남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0년 스티븐 호킹의 마지막 논문이 사후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정보가 보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홀의 양자 상태가 호킹 복사와 얽혀 있다고요.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변환됩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정보 역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자 중력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회전은 이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회전하는 블랙홀은 더 복잡합니다. 커 블랙홀의 호킹 복사는 회전에 의존합니다. 회전이 빠를수록 복사가 약합니다. 극한 커 블랙홀은 호킹 복사를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추측입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회전은 우주의 모든 스케일을 연결합니다. 전자의 스핀에서 은하의 회전까지, 양자 거품에서 블랙홀까지 모든 것이 각운동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운동량 보존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과 함께 자연을 지배합니다. 이 법칙들이 없다면 우주는 혼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은 왜 존재할까요? 뇌터의 정리가 답합니다. 대칭성이 보존 법칙을 만듭니다. 시간의 대칭성이 에너지 보존을, 공간의 대칭성이 운동량 보존을, 회전의 대칭성이 각 운동량 보존을 보장합니다. 대칭성은 우주의 가장 깊은 원리입니다. 물리 법칙은 시간, 공간, 방향에 무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나 저기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습니다. 이 대칭성이 우주를 이해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칭성이 없다면 과학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장소에서 다른 법칙이 작동한다면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대칭성이 깨져 있습니다.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대칭성 깨짐입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거울 대칭을 위반합니다. 이것도 대칭성 깨짐입니다. 대칭성 깨짐이 우주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완벽한 대칭성은 지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을 것입니다. 구조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대칭적이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대칭성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입자들이 질량을 얻었습니다.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부릅니다. 법칙은 대칭적이지만 해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균형 잡힌 연필이 결국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요. 회전도 대칭성 깨짐의 결과입니다. 빅뱅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었다면 회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회전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회전은 빅뱅의 초기 조건에서 나옵니다. 138억 년 전의 작은 요동이 오늘날 당신이 시속 1670km로 회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연결입니다. 당신의 회전은 우주의 탄생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빅뱅의 메아리입니다. 우주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 각운동량 보존, 대칭성, 양자 얽힘, 블랙홀의 회전, 이 모든 아름다운 이론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물리 법칙들이 작동을 멈추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플랑크 스케일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이 스케일에서 우리의 모든 이론이 무너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도, 심지어 가군동량 보존 법칙조차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스케일에서는 양자요동이 시공간 자체를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이 더 이상 매끄러운 연속체가 아닙니다. 거품처럼 끓어오릅니다. 가상 블랙홀들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인과율이 흐려집니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놀라운 계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플랑크 스케일에서 회전의 개념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전을 정의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플랑크 스케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전과 비회전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빅뱅의 최초 순간으로 돌아가면 우주 전체가 플랑크 스케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회전이 어떻게 정의되었을까요? 가군동량 보존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릅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95%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흑물질이 우주물질의 27%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중력으로만 감지됩니다. 은하들을 묶어주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암흑에너지는 더 신비롭습니다. 우주의 68%를 차지합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킵니다. 중력과 반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1998년 두 독립적인 연구팀이 먼 초신성들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주 팽창을 늦춰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은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팽창이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진공에너지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전히 빈 공간도 에너지를 가집니다. 가상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이 양자요동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장론으로 진공에너지를 계산하면 관측값보다 10의 120제곱배 큽니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입니다. 120자릿수나 틀렸습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틀렸거나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인류 원리를 제안합니다. 우주 상수가 정확히 이 값이어야 생명이 가능하다고요. 만약 암흑에너지가 조금만 더 크다면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은하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작다면 우주가 빅뱅 직후 붕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측의 재진술일 뿐입니다. 왜 우주 상수가 이 값을 가지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더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우리 우주가 유일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각각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다고요. 우리는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있을 뿐이라고요. 이것은 검증 불가능합니다. 다른 우주들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정의상 그들은 우리 우주 밖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철학일까요? 회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우주 전체가 회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실할까요? 2011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천문학자들이 놀라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5만 개 이상의 나선 은하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은하들의 회전 방향에 약한 비대칭을 발견했습니다. 북반구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은하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차이는 작았습니다. 약 0.7%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비대칭이 너무 작습니다. 관측 편향일 수 있습니다. 은하 분류 알고리즘의 체계적 오류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한다면, 만약 우주가 정말로 회전한다면 이것은 우주론을 뒤집을 것입니다. 우주 원리가 위반됩니다. 우주 원리는 우주가 대규모에서 균일하고 등방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방향도 특별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회전축은 특별한 방향을 정의합니다. 빅뱅 이론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회전은 어디서 왔을까요? 초기 조건에 이미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생성되었을까요? 각 운동량 보조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면 무엇에 대해 회전하는 걸까요? 우주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은 마후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관성은 우주의 모든 물질에 대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전체가 회전한다면 상대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더 큰 구조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중 우주의 일부일 수 있다고요. 우리 우주가 더 큰 시공간 안에서 회전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회전이 실제할까요? 이것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상한 것들을 말합니다. 관측하기 전까지 이 자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측정이 실제를 만듭니다. 관측자 없이는 실제가 없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일까요? 측정하기 전까지 회전이 결정되지 않을까요? 1957년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다세계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양자 측정이 우주를 분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현됩니다. 다른 우주에서요.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면 우주가 둘로 나뉩니다. 한 우주에서는 위 스핀, 다른 우주에서는 아래 스핀입니다. 두 우주 모두 실제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당신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주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우주가 모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중 하나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검증 불가능합니다. 다른 우주들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일까요? 아니면 형이상학일까요? 코펜하겐 해석은 다르게 말합니다. 측정 전까지 입자는 모든 상태의 중첩에 있습니다. 측정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킵니다. 하나의 결과만 실현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측정을 구성할까요? 의식이 필요할까요? 관측자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측정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10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이 실제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입니다. 다른 이들은 결어근남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중첩이 파괴됩니다.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물리적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어근남도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언제 정확히 중첩이 끝나고 고전적 실제가 시작될까요?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물리학자들이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의 간섭 패턴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중첩이 거시적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자와 고전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흐릿합니다. 당신의 회전은 어떨까요? 당신은 10의 28제곱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시스템일까요? 고전 시스템일까요?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당신이 고전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따뜻하고 환경과 너무 많이 상호작용합니다. 양자 효과가 즉시 결 어긋남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신도 양자 시스템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도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와 저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전하고 회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양자 고전 전이 문제입니다.
양자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전 세계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과학 이론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뉴턴 역학이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이 양자 역학으로 혁명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이론들도 언젠가 대체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것들이 근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각 운동량 보존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부 양자 중력 이론은 에너지 보존이 위반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주 팽창 때문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광자가 에너지를 잃습니다. 적색편이 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이 전역적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국소적으로만 보존됩니다. 각 운동량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휘어진 시공간에서 각 운동량 보존이 전역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법칙이 근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절대적 확실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점점 더 나은 근사를 추구합니다. 더 정확한 모델을, 더 넓은 적용 범위를 추구합니다. 뉴턴 역학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용합니다. 로켓을 달에 보내는데 충분히 정확합니다. 일상 속도에서는 상대성 이론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이론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틀렸지만 유용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 정직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95%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힘은 확실성이 아니라 자기 수정 능력에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답을 찾는 능력에 있습니다. 의사과학은 확실성을 주장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무시합니다. 과학은 반대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합니다. 질문을 환영합니다. 증거를 따릅니다.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기꺼이 이론을 버립니다. 이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진보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의 이론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전이 정말로 무엇인가? 시공간이 정말로 무엇인가? 실제가 정말로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망원경을 만들고, 더 강력한 가속기를 건설하고, 더 정밀한 실험을 수행하고, 더 깊은 이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나은 질문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여정입니다.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회전은 우주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당심을 거쳐 미래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별의 재로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138억 년의 진화가 만든 기적입니다. 당신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경이로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전이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으로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물었습니다. 무엇이 실제하는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진짜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실제의 그림자인가? 플라톤은 2400년 전에 동굴의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죄수들이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동굴 밖에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더 깊은 실제의 투영일 뿐입니다. 양자장의 들뜸, 시공간의 진동, 대칭성의 깨짐. 당신이 보는 의자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요. 의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원자의 크기의 10만 배입니다. 만약 원자핵을 축구공 크기로 확대하면 가장 가까운 전자는 3km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9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의자가 단단하게 느껴질까요? 왜 당신은 의자를 통과하지 못할까요? 답은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두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전자들과 의자의 전자들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면 베타 원리가 그것을 막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단단함은 전자들의 스핀 때문입니다. 회전 때문입니다. 회전이 없다면 물질이 붕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축할 것입니다. 회전이 실제를 만듭니다. 구조를 만듭니다. 당신을 만듭니다.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를 정확히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불확정해집니다. 이것은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입자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가지지 않습니다. 회전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스핀의 서로 다른 성분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X방향 스핀을 측정하면 Y방향 스핀이 불확정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자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순간에만 하나의 방향이 선택됩니다. 실제는 측정 전까지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측이 실제를 만듭니다. 아니면 적어도 실제의 특정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달이 거기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달이 거기 없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어떤 해석에서는요. 관측 전까지 달은 모든 가능한 위치에 중첩해 있습니다. 관측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하나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물론 달은 너무 큽니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태양빛, 우주선, 중력파가 달을 때립니다. 이 상호작용들이 즉시 결어근남음을 일으킵니다. 달은 사실상 고전적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양자 시스템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달에도 적용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은 보편적입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과학자들이 100kg짜리 거울에 양자 중첩을 만들려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레이저 간섭계를 사용하여 거울을 두 위치의 중첩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거시적 물체의 양자 중첩을 직접 관측하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엄청납니다. 거울을 완벽하게 격리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공기 분자도 거울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춰야 합니다.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계속됩니다. 회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회전은 지구의 회전에 묶여 있습니다. 지구의 회전은
태양계의 가군동량에 묶여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군동량은 은하의 회전에 묶여 있습니다. 은하의 회전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얽혀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만듭니다. 두 입자가 얽히면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으스스한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얽힘은 실제합니다. 상관관계는 즉각적입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7년 중국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1200km 떨어진 두 지정 사이에서 얽힌 광자를 전송했습니다. 얽힘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환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공간 자체가 얽힘에서 나온다고 제안합니다. 공간이 근본적이지 않고 얽힘이 근본적이라고요. 2013년 미국의 물리학자 마크 반 람스동크와 후안 말다세나가 ER=EPR 추측을 제안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즉 웜홀이 양자 얽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블랙홀이 얽혀 있으면 그들 사이에 웜홀이 형성됩니다. 얽힘이 시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이 얽힘의 창발적 속성입니다. 이것은 아직 추측입니다.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양자 구조에서 나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회전이 근본적이지 않고 더 깊은 대칭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끈 이론에서 입자는 점이 아니라 작은 끈입니다. 끈의 진동 모드가 다른 입자들을 만듭니다. 끈이 한 방향으로 진동하면 전자가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면 쿼크가 됩니다. 회전도 끈의 진동 모드일 수 있습니다. 스핀이 끈이 회전하는 방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 실험적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탐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할까요? 왜 무가 아니라 유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300년 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질문 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학은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물리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왜 존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양자 요동이 빅뱅을 일으켰다고요. 에너지 보존이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총 에너지가 0이니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입니다. 물질과 복사의 에너지가 양수입니다. 합치면 0입니다. 우주는 공짜 점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문을 뒤로 미룰 뿐입니다. 왜 양자요동이 있을까요? 왜 양자역학의 법칙이 있을까요? 왜 무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철학자들은 이것을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답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 법칙을 가정합니다. 왜 그 법칙들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신을 답으로 제시합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요. 하지만 이것도 질문을 뒤로 미룰 뿐입니다. 왜 신이 있을까요? 누가 신을 창조했을까요? 다른 이들은 우주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요. 하지만 왜 필연적일까요? 이것도 설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지 능력이 이 질문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미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의 뇌가 그것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합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탐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우주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3분 동안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원자가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쿼크와 글루온의 플라즈마였습니다. 우주가 냉각되면서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최초의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입니다. 38만 년 후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했습니다. 최초의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빛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오늘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관측됩니다. 우주의 베이비 사진입니다. 수억 년 후 최초의 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중력이 수소구름을 수축시켰습니다.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핵융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별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했습니다. 헬륨을 탄소로, 탄소를 산소로, 탄소를 더 무거운 원소들로 융합했습니다. 거대한 별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습니다. 이 원소들이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탄소, 질소, 산소, 철은 모두 별의 핵에서 융합되었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별의 제입니다. 우주의 자식입니다.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붕괴했습니다. 중심에 태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변에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이 달을 만들었습니다. 이 충돌이 지구의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유는 45억 년 전의 그 충돌 때문입니다. 테이아의 가군 동량이 지구로 전달되었습니다. 가군 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생명이 시작되자 진화가 작동했습니다. 자연 선택이 더 복잡한 생물을 만들었습니다. 다세포 생물, 식물, 동물, 결국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2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 나타났습니다. 7만 년 전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만 년 전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었습니다. 400년 전 과학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혁명을 겪었습니다. 50년 전 인류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 다른 세계를 밟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당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주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회전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별의 형성, 행성의 탄생,
생명의 출현, 의식의 진화를 거쳐 당신에게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입니다. 우주의 법칙들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 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중력 효과로만 감지합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주의 68%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지만 왜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두 이론은 각각 놀랍도록 정확하지만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중력 이론은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뇌의 뉴런들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정말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는가? 아니면 그것은 환상인가? 과거와 미래가 실제하는가? 아니면 현재만 실제하는가? 우리는 우주가 유일한지 모릅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하는가? 무한히 많은 우주들이 있는가? 각각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는가? 우리는 생명이 우주에서 유일한지 모릅니다. 외계 생명이 있는가? 외계 문명이 있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우리는 우주의 운명을 모릅니다.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인가? 빅프리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빅크런치로 붕괴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광대한 무지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확실성이 아니라 탐구에 있습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습니다. 도착이 아니라 여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 발견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 것입니다. 더 깊은 우주를 볼 것입니다. 빅뱅에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더 정밀한 입자 가속기를 건설할 것입니다. 더 높은 에너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입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 민감한 중력파 검출기를 만들 것입니다. 블랙홀 충돌을 관측할 것입니다. 시공간의 구조를 연구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것입니다. 양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주의 초기 순간을 재현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나은 질문을 찾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할 것입니다. 시공간의 본질을 이해할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주의 95%를 이해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식의 본질을 이해할 것입니다. 뇌가 어떻게 마음을 만드는지 알 것입니다. 주관적 경험의 신경 상관물을 찾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계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른 문명과 소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일부 질문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정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탐구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든 기적입니다. 별의 재로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의 회전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가속되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운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공전하고 은하와 함께 날아가고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춤의 일부입니다. 138억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의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고, 당신의 귀로 듣고,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별빛은 수백, 수천, 수백만 년을 여행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빛은 여전히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기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든 원소들은 그 별들에서 왔으니까요.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별의 핵에서 융합되었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우주 공간에 흩뿌려졌습니다. 45억 년 전 태양계를 만든 구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구를 형성했습니다.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별의 제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다시 별의 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별, 다른 행성, 어쩌면 다른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루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물질은 변환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시적인 패턴입니다. 잠시 동안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의식을 가진 순간입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우주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깊은 진실일 것입니다. 분리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와, 지구와, 태양과, 별들과, 은하들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회전은 우주의 회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입니다. 어쩌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의식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과학은 이 질문들에 완전한 답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한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맥락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우주에서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138억 년의 우주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목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주의 법칙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중력이 별을 만들었습니다. 핵융합이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화학이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이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진화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은요.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가장 복잡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탐구하는 것, 발견하는 것, 경이로워하는 것. 우리는 우주의 눈입니다. 우주의 귀입니다. 우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주는 스스로를 봅니다. 스스로를 듣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책임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별의 제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든 기적입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경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회전보다, 은하보다, 블랙홀보다, 빅뱅보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경이로움을 간직하십시오. 이 호기심을 유지하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탐구하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우주의 의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영원히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질문이 답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여정이 목적지보다 중요합니다. 탐구가 발견보다 중요합니다. 경이로움이 이해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속 1670km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속 10만 7천 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속 80만 km로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속 200만 km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회전은 우주의 회전입니다. 당신의 춤은 우주의 춤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춤을 추십시오. 회전하십시오. 경이로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